논리적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들에게도 관대한 사람,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들에게 엄한 사람, 자신에게 엄하고 남들에게 관대한 사람, 자신에게 엄하고 남들에게도 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들에게 엄한 사람을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세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가혹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몇 년째 여주군의 예산 절감을 통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상을 받는 분들은 어떤 예산을 줄이시고 상을 받으셨나요? 남들에게 가혹하게 한 결과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는 아니었나요? 예산 절감의 이름으로, 재정 자립도의 이름으로 여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혹시 여주 국민들께서는 다른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주군의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주민들에게 가혹하게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엄하고 주민들에게 관대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주라디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과 박 사장님. 아, 제가 안과입니까? 예, 영세 자영업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불쌍한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 멘트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아니, 그걸 이제 살려야죠. 다음에 생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백어도를 갔다 오신 조 선배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본의 아니게 빠졌는데 오늘 재밌는 방송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근데 생수는 주신 거예요? 네. 1박 2일로? 아니, 당일치기로. 당일치기. 그러니까 배가도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돈을 아끼려고 던져줬나? 아니, 차를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걷다 실어주고 가게. 그래도 한 1인당 한 10만 원 들더라고. 배쌈만. 네. 배쌈만 7만 원에 경비까지.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그 진 팀장님이 바쁘시대요. 그리고 오늘 안 나오신다고. 다음 주에 꼭 나와주시고요. 뭐 인기도 별로 없다며 뭐.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화상 방송을 하면은 제일 인기가 있는데. 맞아. 화상 방송을 하면 그렇겠지. 네. 다음에 오늘도 또 지역에 100만 안티를 몰고 또 오신 이 기자님. 예,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번에 말씀을 굉장히 인사하고 뒤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 다 잘랐어요, 제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인건비만 날렸어. 예. 오늘은 특별하게 그 도자기 관련돼서 저희가 좀 2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 도예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도유가의 문찬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유가의 문찬석입니다. 뭐 이렇게 저도 얼떨결에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이거 뭐 반갑습니다. 보니까 좀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하여튼 비주얼은 제일 낫다. 열악합니다. 오늘 뭐 좀 이렇게 즐겁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2편이 방송되고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카페원 2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42명으로 늘었고요. 저희가 페이스북 개설했는데 페이스북도 27명. 아닙니다. 37명이군요. 37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먼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신 말씀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일님, 여주 라디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주의 힘이 되는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분은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주 알려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그 공연 기획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하고 방이 동기입니다. 영초등학교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눌곡 이창현 교수님인데요. 여주 라디오 축 발전입니다. 멋진 방송이 되어 여주의 발전이 있기를.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요. 내용도 좋습니다. 여주를 살리는 방송이 되어 여주민에게 희망을 살려주세요. 이분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굉장히 잘 나가시죠? 그 시민들의 그 반응도 뜨겁고. 근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을 만드는 곳의 총괄 책임자를 여주 출신인데 대신면 출신이시죠? 이창현 교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뭔가 이렇게 궁금하거나 지역 문제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으면 좀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 공무원 선생님들 꼭 찾아가서 한번 의견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태호님, 저도 관심 있으니 구경 가야겠네요. 근데 김태호님은 저희 후배니까 그냥 태호 씨라고 하면 이 친구가 늑장가를 갔어요. 얼마 전에 옛날 농민회 있던 예, 맞습니다. 농민회 키 조그맣고. 장가 갔어요? 예, 부인은 키가 2배로 커요. 제가 이마트에서 봤는데 완전히 웃기더라고. 근데 저 부인이 지금 자궁경부암으로 지금 고생하신다 그래서. 예? 지금 입원해 있어서 이 친구가 언제 장가 갔는데 벌써 작년인 거 같아요. 아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벌써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신혼은 항상 좋아했어야 될 때 병실에 있으면 안타깝네요.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카페 의견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참살리님, 재밌네요. 앞으로도 시원하고 후련한 방송 기대해 봅니다. 노을저편님, 새로운 시도 반갑네요. 여주의 대한 언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장감과 재미를 조금 더하면 낙곰수보다 훌륭한 방송이 될 듯합니다. 화이팅. 멘트가 다 거기 상투적이다. 성적 재밌습니다. 좀 더 써주시지. 그다음에 농투사니님, 잘 들었습니다. 진행도 아주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낙곰수보다 더 애정을 갖게 하는군요. 열심히 하세요. 꼭 목적한 바를 이룰 것입니다. 여주라디오 으라차차 으라차차. 네, 감사하고요. 이마혜님, 여주라디오에 처음으로 글 남기네요. 1편에 이어 기다리던 2편 잘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 함께 느끼고 나누는 곳이 되길 바랄게요. 여주라디오 화이팅. 오늘 방송 분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소개 안 해서 하는 거니까. 남한강님, 입담들이 좋으십니다. 3편 기대합니다. 은근 좋은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주의 언론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재치와 입담을 자주 듣고 싶네요. 예측대로라면 군수 후보군들은 지금 일단 떠나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밑에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밑에 이거. 그것도 저희 강하고 담대하라님께서 이렇게 또 일일이 실명을. 오타가 있어요, 제 이름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에 대해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편집이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막 정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버려야 되는 음질인데 지금 이거를 막 키우고 줄이고 별 저걸 다 했습니다. 막 기술적인 장비가 후지다고 좀 그래야지. 장비는 지금 버락 오바마가 쓰는 마이크 쓰고 있고요. 백악관에서 쓰는 마이크예요. 좋은 마이크들이고. 인간이 그냥 쉽게 변하나?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자만 믿는 겁니다. 우리는. 네네. 인건비로 해결해. 그리고 오늘 사실 항상 녹음할 때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신데 오늘 어디 놀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말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저번에 2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슬슬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몇 명이나 듣나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거기는 이제 한 명씩만 이제 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110명 정도 이렇게 들으셨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3분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인이런데 잘못 눌러서 이게 들어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분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거야. 텍사스에 사시는 분인데요. 네, 텍사스에 사시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리고 그분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은 박 사장님이 이렇게 아마 도장이 하나 보내주시죠. 아마. 하시는 분한테 내가 왜 걸래? 해야지. 하나 쏘십시오. 배송비가 더 나올. 네, 그리고
저희가 2편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춘석 그 후보가 35%라고 했는데 39.14%였고요. 옹경희 후보가 33.53%였습니다. 치 조금 틀리는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옹경희 그 세무사님이 라디오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아까 그 댓글 뭐 여주 언론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 저희가 뭐 이렇게 물어드렸던 뭐 김준석 군수님 아니면 뭐 이기수 뭐 전 군수님 아니면 뭐 박용국 전 군수님 뭐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고소고발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댓글만 달아주세요. 그 선에서 좀 해결하시죠 뭐. 그 다른 분들 또 AS 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네. 듣기는 하시는 건가요, 근데? 들어봤더니 말만 내 목소리는 멋이 없더라고. 너무 기계적이고 네. 이 방송용이 아닌가 봐. 미담 뉴스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미담 담당 박 사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요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번까지만. 3교일리 노인의 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학생 한 분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네요. 여주군 여줍 3교일리 노인의 장학회 회장님 박정수 씨입니다. 장학회가 지난 9일 3교일리 마을회관 2층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온유키 도의원, 장학진 군의원, 김영자 군의원, 오정택 재양군인회 회장, 노인 회원, 마을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3교일리 노인의 장학회는 이날 3교일리 출신 대학생 한 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3교일리 노인의 장학회는 매년 3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해 왔으나 올해는 심사 기준에 의해 경상대학교 이솔비 학생 1명에게만 지급하게 됐다. 박정수 장학회장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어른을 공경하는 바른 심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교일리 노인회는 마을 휴경지 경작, 폐비닐 수거 등의 활동으로 5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난 2008년 여주군에서 처음으로 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매년 3교일리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아니 그 농사를 지신다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 전에 이제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그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 그 사실 공동체가 많이 해체라고 할 수준까지 그렇죠.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 마을은 일단 그 어르신들이 그 고구마 농사를 지으셔요. 그래서 이제 판매도 하지만 뭐냐면 출향 인사들 중에서 그 마을 출신 출향 인사들한테 한 박스씩이라도 보내드리고 고향에 오면은 어르신들한테 또 인사하는 게 또 이렇게 관례가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는 그 정말 돈 있는 분들 내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은 항상 하는데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내냐고. 근데 여기 올해는 지금까지는 3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이랬대. 심사 기준이 돈이 없으신가 보잖아요. 돈이 없으시니까. 이자가 뭔가요? 주는 사람 많아요. 왜 심사 기준까지 물고 들어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되도록이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네,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주로 선별을 하고 또 그 부연하자면은 마을에서 일단 그 일정 나이가 되면은 노인회에 일단 예비 후보로 당연히 들어온답니다, 이 마을은. 그래가지고 아주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으시고. 노인회 예비 회원이지.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 마을에 동네에 일이 있으면은 그 어르신들이 전부 뭐 마을 청소부터 하다부터 풀 깎기 뭐 이런 자잘한 동네 일들을 해주시니까 젊은 분들이 뭐 존경 안 할래야 어르신들을 공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연세대면도 정신 건강에도 몸 건강에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세군 여주 나눔의 집 여주군 무한돌봄 강남 네트워크 박성만 팀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무한돌봄 마이크에 대고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무한돌봄은 이제 사례 관리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공적 자원하고 또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이제 다양한 그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한 예를 들면은 그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셔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가출을 하게 됐는데 한 달 동안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무한돌봄 그 긴급 지원, 생계비 지원 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원래 그 가족끼리 해체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이분은 또 뭐 원래 여기 이 여주 분은 아니신, 여주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닌데 그 굉장히 부인이 미인이신가 봅니다. 네? 부인이 여주 사람이래요. 부인이 여주 사람이래요. 여주 사람이래요. 그래서 부인의 고향을 찾아와서 일하게 됐다네요. 그 무한돌봄이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취지도 좋고 네. 하는 일도 다양한데 돈이 없어. 음. 그러니까 이 무한돌봄에서 어디 이렇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나오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이게 지금 여주를 둘로 나눠서 강남, 강북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놨고 여기 소개되신 분이 강남이고 네. 구세군교에서 강남 쪽 맡아서 하고 신력사에서 강북 쪽 맡아갖고 하는데 이 구세군교회나 신력사 이쪽에서 자기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 가져가고 인적 자원만 제공하는 건데 도에서 나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갖고 자원봉사팀이나 이런 데서 자꾸 손을 벌리게 돼요. 그렇죠. 지역사회. 근데 지역사회에다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데 좋은 일 하면서도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네. 이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 핵심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땐 김문수 또 도지사가 뭐 엄청 하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취지만 좋구만. 이 예산은 잘 뒷받침 안 되고. 예산이 사실 이제 이 복지 쪽은 밑빠진 똥에 물 붓기라는 생각도 있어서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도 들어오고 나서 뭐 사회복지사들이 다 비명을 지르는 판인데 도비로 도로는 많이 깔더만 도비로. 더 지금 그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그 원우키 도의원하고 우리 저기 기독교 복지센터 후원의 밤 행사 때 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의 34%인가 30몇 프로가 복지 예산이래요. 그러니까 더 늘리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경직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쓰는데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네. 왜 그럴까? 이 부분은 또 다음번에 또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미담 뭐 사연이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이게 매주 여기에서 미담이 매주 미담이 없어 미담이. 정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단체들이 네. 그 연말 총회나 그 연말 그 해에 뭐 말이나 연말 연시에는 그 총회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아무래도 좀 많이 집중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급 생각났습니다. 저기 어저께 여기 오다가 무슨 뭐 이렇게 로타리에서 뭐 여기서 뭐 보조 뭐 프랭카드 잔뜩 붙어 있었는데. 보행기? 네, 보행기. 아니 근데 우리야 생활이니까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미담을 모를 수는 있어. 우리는 몰랐어. 근데 기자가 뭐 하는 거야? 미담 제대로 물어보고. 그 기사를 앉아서만 쓰려고 그래서 네. 그래. 네? 발로 뛰어야지 참. 발로. 저기 도대체 기자가 뭐 하는 겁니까? 저 손들고 지역 신문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지역 신문을 까지 마세요. 그럼 미담 한두 개는 지역 신문을 까시면 안 돼요. 건져와야지. 이거 지난주에도 똑같은 그거하고 똑같은 나 지난주에 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발로 뛰는 게 맞는 거죠. 보호는 해야 아니, 되는데. 아무리 열악해도 그렇지. 미담 한두 개는 건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자, 저는 그 세종신문, 여주신문, 여주시민신문, 뭐 동부중앙신문, 뭐 그다음에 그 여주일보, 뭐 이런 거 뭐 인터넷 신문들 뭐 이렇게 다 존중하고요. 네, 지역 언론 보호하시고. 그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돕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하는 거는 그 지역밖에 모르거든요. 사실 여건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서울시보다 넓은 데를 여주에서 가장 기자 취재 인력이 많은 데가 2명, 3명 정도예요. 네, 그 3명이 이 서울시보다 면적이 더 넓은 데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반성해야 되겠지만 이런 좋은 일은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또 그런 기사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 그 얘기예요. 뉴스가 없어, 뉴스가. 좀 제발 근데- 카페에 좀 글 좀. 아, 다음 주에 내가 뉴스 하나 내가 제공해 줄게. 다음 주에. 아, 정말. 근데 저 혼자 앞으로 버티기가 어쨌든 힘드네.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마요. 제보만 기대고 발로 뛰어. 다음 주에 저기 아니. 내가 이주민 여성들 음. 저 필요한 것 좀 저 나눠주러 돌아다닐 거니까 그거 이제 기사로다가 한번 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업 소식도 없죠. 네, 개업 소식도 없고요. 아, 뉴스가 없어요. 네, 이걸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그 여주 도자기 축제가 지금 봄에 열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 도자재단과 여주 도자기 조합 간에 뭐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여주군과의 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도유가의 문찬석 선생님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그 뭐 어려운 얘기 하기 전에 혹시 그 도자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뭐 이런 얘기부터 좀 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뭐 여기서 그런 개인사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정치에 관심 없어. 수다를 좋아해. 그래요. 하여튼 뭐 도자기를 제가 시작하게 된 거를 말씀드리면 되죠.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예술 분야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예. 하고 싶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다시피 하다가 이제 고교 진학을 앞두고 예.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도자기를 접하게 됐죠. 이제 그 산업체라고 이제 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주경 야독을 하는 이제 공부가 잘 안 네. 됐구만요. 어쨌든. 뭐 공부도 안 됐고 뭐 오늘 상당히 아니 얘기를 제가 많이 드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님을 모시고 너무 까면 다음에 안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흙을 예. 만드는 이제 이렇게 도자기 공장으로 이제 오게 됐죠. 뭐 그 당시에는 진짜 공장이었어요. 이제 시스템도 상당히 컸었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분업화도 철저히 돼 있었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발을 들이면서 뭐 공부보다가는 뭐 도자기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혼자 지금 독립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99년 9년이니까 한 뭐 10. 20년, 23, 4년 하신 거네. 아닌데? 아니죠. 우리가 수학이 제가 한 거는 항상 산수가 안 되고 있어. 수학이 아니고 산수가 안 되고 13, 있어. 4년? 아니 99년 했잖아. 아, 아니, 99년이니까. 99년이니까. 아, 죄송. 발음 드린 거는 87년이니까 예, 뭐 80, 상당히 예, 뭐 올해는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여주 지역에서 이렇게 도자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경기도 나쁘기도 하지만 여주 쪽은 또 특히 뭐 회복의 기미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 도자기 정확하게 명칭이 한국 도자재단인가요? 네, 한국 도자재단. 그러니까 네, 예.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손님을 모셨으니까 네.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접대면 또 도유가 한번 거기 뭐야, 아니 거기 뭐야, 위치, 어? 세 개. 이치 안 되지 뭐 내가 만든 도자기. 네, 그러면 어? 자 도유가 그게 피할 이제 시간 이- 5분. 예, 5분. 그렇지. 우리 팍팍 줘 5분. 아, 그래서 작품 작품 더 좋은 거 뭐, 팔려야죠. 예. 더 네. 팔려야지. 네. 이제 PR 시간입니까? 네. 우리 서비스 MS라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도구를 만들고 있고 뭐 기계로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손으로 빚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물레 한 대 놓고 뭐 차그릇 빚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그릇을 빚어야 뭐 또 생계에 도움도 더 되기 때문에 뭐 열심히 차독을 빚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좀 많이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여주
지역에서 뭐 아직 차 문화는 상당히 좀 저조한데 뭐 지금 여기저기에서 열심히들 또 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좀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럼 열심히 어떻게 저기 하겠습니다. 텍사스에 그 보낼 거를 박 사장님이 도유가에서 하나 사시고. 아니 근데 작품을 홍보하려면 물론 작품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설도 다가오는데 선물하실 분은 한 세트에 얼마입니다. 가격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근데 그건 가격이 어차피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예술 작품이라고 제가 앞에 토 달았습니다. 아이 참. 돈 얘기하면 추해 보여도 어차피 생계 문제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양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자기야말로 누가 얘기? 예술도 되고 생활 도구도 된다. 그것도 된다. 내가 보급형 얼마짜리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뭐 너무 깊이 가지 말자고요. 아유, 그러면 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네. 그 한국 도자재단이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것도 숫자 틀릴 것 같아서 이 기자님한테 좀 이 기자님 좀 말씀을 좀 풀어주시죠, 뭐. 원래 처음에 그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한 후에 예. 예, 그게 이제 재단 형태로 다 설립이 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원래는 이제 그 행사를 위한 임시 조직이었습니다. 그 저기 세계 엑스포 추진위원회였다가 그것이 이제 재단으로 그렇죠.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주, 이천, 광주를 이제 기반으로 세 지역의 그 도자 산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그 3개 시군에서 1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아, 돈을, 예. 그럼 여주군에서도 1억을 내는 거예요? 예. 그 재단에다가? 예, 예. 그럼 여주군에서 다시 1억을 또 받나요? 아, 이제 도자인들이 아니, 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여쭤보면, 요번에 그 돈이 없어서, 도자기 축제를 하기 예. 어려워졌다. 예, 어렵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그, 군에선 돈을 1억씩이나 돈을 주면, 매년 1억씩. 매년 1억씩 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그 재단에. 기금을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단 우리 그 여주군에 보면 그 한국 서면 세계 도자기 엑스포 재단 지원 조례라고는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씩. 예,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각 도예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단에서 이제 그것도 포함을 해서 또 도에서 또 출연이 되고 그걸 가지고 금액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직접 지원 사업도 있지만은 이제 뭐 간접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한국 도자 진흥을 위한 큰 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와닿지가 않고 특히 그거 현장에 계신 분 그 문 선생님 뭐 재단에서 많이 받는 거 있나요? 이렇게 지역 도민들이? 아, 저희들은 사실 뭐 그쪽에 좀 뭐 자세히 좀 이렇게 알기도 힘들거니와 밖에 누가 왔나 본데 좀 나가보세요. 리얼리티가 팍팍 살아있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이렇게 무슨 지원이 된다 그래도 뭐 조합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도예인들이 뭐 이렇게 속속들이 알기에는 뭐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뭐 조합일을 제가 같이 봐주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도 갖고 하는데 지금 뭐 거의 뭐 작업장에서 지금 뭐 밥벌이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한국 도자재단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지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단 형태로 뭐 문화예술 재단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렇게 재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재단들이 오히려 이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전이 된 거죠. 그 역할이 역전이 돼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재단 사람들이. 그래서 재단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오히려 도예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도예인들 위해서 군림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겼음에도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그 문화인들을 갖다가 다 그 군림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다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역전의 현상이 발생한 것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저는 몰랐었는데 요새 또 알고 보니까 여주, 이천, 광주에서 지자체에서 또 1억씩 내서 또 매년 낸다. 그러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것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도에서 내는 상황인데? 돈도 있으니까 1억 이상이야 들어오겠죠. 도자기 축제 때도 좀 돈 좀 주고 아니요, 안 줘요. 비엔날레
안 줘. 엑스포 할 때만 돈 줘요 그러면? 아, 그것도 안 줘요. 안 줘? 그럼 뭐해? 이제 그게 돈만 내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들고 있는 게 예. 올해 가을 비엔날레 예산을 갖다 이제 공개해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건데 예. 이제 보면은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건 안 주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픽스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가을에 할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해 이제 예산액이 28억이에요. 비엔날레가. 이게 읽어보면은 워크샵 및 전시 작가, 학자 등 전문가 선정은 2013년 2, 3월 중 확정. 전문가 초청 계획도 4, 5월 중 계획 수립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을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축제 때 지역 조합들, 여주뿐만 아니라 광주나 이천에 지원하는 게 뭐냐면 각 지역 조합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가지고 위탁 사업 형태로, 그러니까 서로 약간씩 비용 분담을 하죠. 비용 분담해서 위탁 사업식으로다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워크샵 같은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전에. 그런 거나 이제 일부분만 그렇게 주어지고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건 직접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나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로 위주로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가장 지역에서 이제 아까 지적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지원하겠다고 만들었어요. 사실은 열심히 우리가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만큼 지원을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으면은 계속 발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가장 중요한 게 한국도자재단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단 이런 쪽이 뭐냐면 결국 나중엔 재단 직원이 갑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상, 원래 지원해주겠다고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이 을이 되고. 네. 근데 거기다 더 나가서 이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또 합니다. 자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자세상, 여주 도자세상 같은 경우 사실 수수료가 백화점보다 높아요. 약 35%. 35%? 예. 그 정도. 35%. 그럼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백화점들도 한번 맞고 나서 좀 내렸잖아요. 근데 좀 맞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라든지 저도 지역사회. 지금 처음 듣는데 35%를 그러면은 도자재단에서 갖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1,000원짜리 100원짜리 팔면 35원은 누가 항의를 한다거나 입점업체들이나 아니면 그걸 내주시는. 그럼 내가 몰랐던 건 여기 여주 실력사부지에 있는 거 이게 도자재단 거예요, 저 건물들이? 도자기 축제하는 거? 네. 그 소유권이 거기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게 새로 한옥 쪽으로 해놓은데 네. 그쪽 위에는 땅도 이제 경기도 거. 근데 경기도에서 주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건물도 경기도 겁니다. 이 재단 자체가 경기도 재단이다 보니까 네.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이제 흔히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물 쭉 둘러 있는 데 있죠. 네. 그쪽 땅은 여주군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도자기 축제 때 안에 상품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여주군 거고 그 맞은편 쪽에 이상하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물. 그 구조물은 또 경기도 겁니다. 그럼 상품관에 진열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35% 뛰는 거. 네. 공지하는 거 그거는 그럼 여주군에서 그렇게 공지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단 수입이죠. 그것도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여주군 건데 왜 도자재단에서 수익 사업을 해? 아니 그쪽은 위에는 한옥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 아니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고 밑에 상품관은 밑에 상품관은 도자기 축제 때는 도예인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상설 거기 판매장. 예, 상설 판매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35% 정도 되니까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는 있어요. 근데 그쪽이 갑이니까. 백화점 입점하려면 하고 말라 이런 거니까. 김천석 선생님 심심하지 않게 그냥 막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심심할 것 같은데. 추워요. 제가 그래서 추워서 저번에도 고생했는데 떨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말 조금 잘못 하면은 혹시 거기 소스만 던져 좀 절거 물어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춥다라는 거죠. 혹시 밑보일까봐. 제가 장사를 저희 집안이 장사 집안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홍문이 이장을 20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주 토박이죠. 여주 완전 토박이고 장사만 20년 했고 기본적으로 도매는 10%가 마진이고요. 소매는 20%가 마진입니다. 35%를 뛴다는 거는 이거는 횡령이에요.
이거 사기고 행포네 행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를 줄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살림을 좀 보시면 좀 한살림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협의를 해요. 농민들한테 쌀값 얼마 줄 거냐.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농민들이 야 니네 고생하니까 니네가 좀 더 먹어. 그리고 그 운영하는 측에서는 아닙니다. 농민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더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대부분 18%예요. 평균 이쪽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17% 정도로 알고 있어요. 17%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지고 운영경비 쓰고 월급 주고 그리고도 뭐 지금 이런 거죠. 한살림이 5천억을 넘었어요, 매출이. 그런데 여주 도자재단에서 지금 35%를 가져간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8%, 20% 일단 20% 밑으로 내리시고 나머지 운영 어떻게 할 건지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세요. 여주군한 사람들 등록 저한테 그러세요. 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근무 조건은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요주에 계신 분들이 여기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긴 한데 별로 이게 받을 만한 금액은 아니게 이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도자재단이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근데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얘기를 그러면 저희 아니 뭐 갈 수도 있지 뭐. 가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제가 되니까 추워서 그러나? 혈압이 높아지면서 지금 흥분이 돼갖고. 아니 산으로 가면 네. 산 넘어서 또 한 산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추워서 그런 것 같아. 저 오늘 좀 근데 사실은 저보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도예인들이 그 부분을 아까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사실 그 35%라는 게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매출이 높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좀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사실 그 판매, 유통업은 사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자재단 직원에게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공사나 이런 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내가 저거 안 팔아도 월급 받거든요. 네. 위에 관리하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뭐 저거 안 팔린다고 해서 뭐 강우현 이사장 월급 아니면 수당 회의 수당 같은 거 깎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떤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안 되면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이제 35%면은 사실 굉장히 좀 생산하시는 그 도예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여주에서 이제 공방을 하시는 분 대부분은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나마도 사실 판매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국은 그럼 저기 여주 도자기 조합에서 제 역할을 못 해갖고 도자재단에다가 뜯기는 거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아니 지금 얘기대로 하면은 판로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 기자님이 또 도자기 조합 이사장님하고 친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친하다는 게 맞다. 아니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협동조합이 여주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협동하려고 모인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동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협동이라는 건 아까 한살림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그 운영진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도 서로 말 그대로 서로 양보할 부분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여주 도자기 조합 현재로서는 어떤 자체적인 판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못하고 있죠. 재무적으로도 좀 열악하고 또 이제 인근 이천시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35%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긴 좀 납품하시는 도예인들은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할 텐데 실질적으로 인근 이천시의 도자기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성남 쪽에 매장을 했었습니다. 다 철수를 했어요. 네. 철수를 하면서 이제 자체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판매장 자체가 에서 사실 매출이 거의 줄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적자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태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주에서는 도자기 축제
도예가 그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예요. 도예인들한테. 그런데 2013년도에 그 한국도자재단에서 크게 그 비엔날레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비엔날레를 가을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주에서 그 700개가 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영세한 업체에서는 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결정이 뭐 이렇게 그 도자재단에서는 여주군하고 도자재단에서는 뭐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주 도자기 협동조합에서는 우리 그러면은 6개월을 보릿고기를 어떻게 넘기냐. 사람들 다 이거 굶어 죽는다. 망했는데 지금 니네 대책도 세워줘라. 그래서 결정난 것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지금. 정리하면. 봄에 이제 했었던 건데, 이제 봄에 했었다가 이제 사이클이 2009년도까지도 비엔날레도 봄에 하고 도자기 축제도 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홀수년도에는 비엔날레를 하는데요. 올해죠. 2011년은 가을에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가을에 하는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해 이제 가을에 하는 걸다가 이제 지난번은 봄에 했었네? 작년에는 이제 지역 축제니까 봄에 했죠. 여주, 이천, 광주 다 세 군데가 다 봄에 했어요. 그러면 1년에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이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봄하고 지금 올해 봄까지 보면 1년 텀이죠. 농사 짓는 분들 이제 가을 거지 해갖고 농사 이렇게 쌀 판매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주기를 갖는 거죠. 경제적 주기를 갖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리듬이라는 게 깨지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몇 개월을 더 힘든 시간을 더 오래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가을을 하게 되면 6개월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없고 이제 물론 개최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들이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찬반은 늘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도예인들이 뭐 저도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 두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뭐 전문 유통 시장에만 이제 전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무슨 전시라든가 뭐 이렇게 또 작업장 자체에서 이제 내수만 하는 이제 작업자들이 있고 또 이제 한쪽은 뭐 재단이나 이제 이런 데 지금 들어가서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다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통시장에도 일부 내보내고 이제 뭐 제가 작업장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내수를 좀 하고 있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안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에 대한 그 금액은 고스란히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그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재단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들 괜찮습니다. 일반 뭐 이런 여주에 있는 갤러리들 가보면 뭐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차이가 확 나죠. 진짜 뭐 백화점과 뭐 진짜 이렇게 노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가시긴 해요. 그쪽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소비자들한테 지금 많이 지금 이게 전가가 되고 있는 거죠. 금액이. 그리고 저희가 일반 도예인들이 기존 정상적인 판매가로 들어가면 도매 가격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띄어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재단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재단에 뭐 도움도 뭐 받고 있겠지만 뭐 장작을 소송한다거나 뭐 하지만 그런 좀 차원에서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가을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뭐 봄에 지금 한다고 뭐 며칠 전에 이 결정이 좀 났다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지금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그 생업 때문에 그 벌이가 지금 6개월 넘어가 버리면 문을 닫아야 될 때도 많아요, 사실 지금. 그렇죠. 상당히 힘들다고요. 근데 봄에 더 잘 많이 팔린다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던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주는 뭐 10여 년 넘게 계속 봄에 해왔었고 그 일례로 뭐 그 군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를 봐도 봄에 상당히 많이 움직이세요. 이 봄에 돈이 잘 풀리는 거네.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뭐 행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는 봄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뭐 재단도 그렇고 여주 군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올해 만약에 비엔날레가 아니었으면 봄에 아마 저는 거기 여주 군도 도자기 조합이 하려고 하는 대로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비엔날레가 되니까 그렇다면은 홍보라든가 행사의 집중도 뭐 이런 것 측면에서 또 뭐 예산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가을로 거기 여주 도자기 축제도 가을로 같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한 개개인에 놓고 보면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여주 도자기 전체라는 측면 또 이런 그다음에 이거 한국 도자재단은 또 뭐냐면 여주 도자기 재단이 아니걸랑요. 여기 경기도에 이게 또 도자재단이기 때문에 여주청 강주를 묶어서 하는 거기 사업 차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이 봄에 잘 팔리는데 잘 팔리는 시절 가만히 있다가 가을철에 판다는 것도 우스운 거죠. 또 축제하는데 뭐 지금 보니까 1억? 그죠? 축제하는데 1억? 4억? 그 1억에서 4억 정도인데 그거만 있으면은 잘 팔리는 시절에 할 수 있는 걸 그 돈 아끼자고 잘 팔리는 시절 넘긴다는 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왜 가을에 한다는 거죠? 재단에서? 지금 도자기 축제를 하게 되면은 네. 군 지원이 4억이죠. 예, 4억. 4억이죠. 그다음에 저기 여기 한국 도자재단 경기도에서 비엔날레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4억이죠. 아니요. 아닌가?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럼 도자재단에서 돈도 안 주는데 그거 왜 가을에 하냐고? 한국 도자재단에서 축제를 그러니까 여주 그게 도자기 되면은- 조합에서 그냥 봄에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거네. 근데 거기 군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을에 하는 이유가, 재단에서는 가을에 하는 비엔날레를 왜 원하죠? 예전에는 뭐 비엔날레 전에 맨 처음에 저거 했을 때, 그때도 봄에 했었죠. 전에는 가을에 했었어요. 비엔날레를 예전에. 예. 그러다가 이제 봄에 이제 여주뿐만 아니라 여주는 이제 아까 그 문 작가가 말씀하셨던 대로 봄에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천도 가을에 하다가 나중에 봄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봄으로 옮긴 다음에 고정을 시킨 겁니다. 가을로 다시 안 가고.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출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05년, 2007년, 2009년 봄에 했습니다. 세 번을. 비엔날레를. 네, 비엔날레를 봄에 하면서 이제 같이 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벼랑가 이제 가을로다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을로다가 이제 옮기자 하는 부분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2011년 그 다음 해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죠. 행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을과 그다음에 2012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억측일지 모르지만 2011년에는 이천에 그 공사가 시설 공사가 덜 끝나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옮긴 겁니다. 이게 재단의 논리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관행으로 간 거죠. 왜냐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사실 이 국제 행사라는 걸 준비하는 기간은 한 1년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단에서 밝힌 어떤 작가들이나 이런 거 이렇게 선정하는 작업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몇 달만 지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여주에서는 봄에 도자기 축제를 하고 이천에서는 가을에 도자기 축제를 할 때 이천 사람들이 질부를 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도 도자기 축제를 봄에 했으면. 그렇죠. 근데 여주에서 하기 때문에 봄에를 못하고 가을에 했다고. 네. 근데 이 비엔날레를 하면서 여주, 이천, 광주가 묶이면서 이천이 스리슬쩍 그냥 봄으로 넘어와 버린 거야, 같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여주 경제가 더 타격을 받게 된 거라고. 이천하고 붙으면 다 지더라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오해 소지도 있는데 접근성에서 일단 떨어지죠. 여주가 접근성이랑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축제 기간 중에 그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행사들을 통해서. 한 번 정도 그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우리가 이제 가을에 하면 4억을 이제 여주군에서 이제 4억을 주는데, 경기도 입장에 그래서 이제 여주군에서 뭐냐면 그래도 가을에 하면 그래도 도에서 좀 지원이 해주지 않겠느냐, 재단이 아니라. 근데 공식적인 답변은 예산 지원 계획이 없다라는 게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안 주고 도자재단에서도 예산을 안 주고. 도자재단에서는 직접 그 지역 행사에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군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군비를 하는 거면 군에서 만약에 여주군 사람이 원하는 건데. 여주군 사람들이 봄에 하자 그러면은 여주군에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이런 거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을에 도자 비엔날레는 저기 도자재단이 여주, 이천, 광주를 이게 다 묶어서. 통과를 묶어서 하는 예산 집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걸 비엔날레를 취재하는 게 여주 도자기 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단이 하는 거지. 근데 여주 군에서는 뭐냐면은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기는 봄에 하면은 네. 만약 여주 도자기 조합의 봄에 축제라면 올해 같은 경우 봄에 도자기 축제가 가을엔 비엔날레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궁금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저 신문 여주 도자기 축제는 봄에 열린다 뭐 이런 거 뉴스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100개 업체를 치면은 뭐 60만 원에서 80만 원 부담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개별 업체들이 도자기 업체들이 그러면 그 돈 따져보면 한 8천만 원 1억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1억이 안 된다면 여주군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워야죠. 1억을 봄에 예산 세워서 여주군에서 대주고 그 다음에 4억은 또 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좋다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여주군에서 왜 여주군에서 1억을 왜 안 대주냐? 그 4억은 도자기 축제로 나가는 거예요. 비엔날레로 나가는 거예요. 도자기 비엔날레, 세계 도자 비엔날레 때 지역 여주 도자기 축제를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지원 예산이에요. 축제 예산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자기 엄밀하게 아니야. 그게 달라요. 같은 때 할 때 지금 한다가 아니라 여주군에 4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네. 이게 비엔날레 한국 도자재단과 여주 도자기 조합이 같이 하는 행사에만 지원한다는 거냐? 아니면 여주 도자기 축제 때 4억 원을 지원하는 거로 책정. 왜냐면 여주 도자기 조합에서 하는 4억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비엔날레 때 안 하고 니들 맘대로 하니까 돈 못 주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냐?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주군의 입장이 뭐냐는 얘기야. 여주군은 여주 도자기 축제를 지원을 하는 거에 4억을 쓰는데 기간은 그 비엔날레 가을 기간 하겠다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판단을 하는 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근데 봄에 하자는 주장은 이런 근거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보니까 도자기 비엔날 가을에 했었어요. 그때 장사가 잘 됐든 안 됐든 했습니다. 봄에 또 했어요. 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주는 되게 영세한 도자기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 축제나 비엔날레 때 그나마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비엔날레 끝나고 봄에 거기 도자기 축제를 하는 데서 여주 도민들은 많이 환영을 했어요. 사실은요. 환영을 했는데 올해 이제 그렇게 한 것을 군에서 예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도. 근데 올해 이제 와가지고 여주 군 입장은 같이 저쪽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왜? 편의성. 생각이 틀린 거죠.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가 도자기 파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주군청이면 여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여주군에서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경기도가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고 여주군은 사실 경기도로부터 여러 가지 그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눈치 봐야 되는 거 이번에 눈치 보기 싫다는 얘기죠. 거슬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자기 축제 이 행사 한 건 말고 그 이후에 다른 거에서 분명히 또 그 인센티브를 받으실 게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여주군 공무원들이 다른 거에서 예산을 좀 더 받아 오시든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을 이거랑 딜해서 니네
식구들이 참어. 가을에 해. 그러면 그 양반들이 뭐 다른 것을 뭘 그거는 받아올 뭐 근데 사실은 걷지. 아니면은 뭐 그건 눈치를 추측이- 보는 건지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건 추측이죠. 네, 추측이고 추측인 근거는 거지. 없는 건데 네. 문제는 이거 저는 그래서 저는 네. 눈치 보고 1억 지원해라니까 여주 도자기 아니, 조합에. 이제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시라고 생각이 전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행사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요즘 군의 공무원들이 이 도자기 예산이 도자기 하신 사람들 뭐냐면은 나는 경제적 이득을 봐라. 이렇게 해서 마련한 사실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이 요구하는 대로 좀 따라주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근데 거기 이런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군에서 뭐 잘 안 받아줄 때는 이쪽에 사람들이 좀 똘똘 뭉쳐서 한번 대거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치 거기 문자서 시간 말씀하셨을 때 좀 생각이 조금 다른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봄에 하고 봄에 장사하고 또 뭐냐면 가을에 비엔날레 할 때 또 하고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장이 여러 번 쓰는 게 좋지. 그렇죠. 달랑 한 번 쓰는 네. 게 좋겠습니까? 네. 뭐냐면은 우리가 장 2번 하는데 거기 뭐 왜 너희만 2번 해 그러면은 그럼 너희도 2번 해 하고 어쨌든 그렇죠. 예산을 좀 네, 많이 그렇게 타려고 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도자재단에서 뭐 좀 주는 줄 알았어요. 뭐 아니, 주지도 않고서 근데 무슨 뭐 이제 그걸 이래라 저래라는 거. 올해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막 확인한 게 예. 올해 이제 준대? 날짜가 정리가 됐어요. 도자기 예. 축제를 봄에 하는 걸 4월 27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까지 16일간 하겠다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조합에서 결정을 한 여주 거죠. 도자기 조합. 네, 조합에서 결정을 한 거고 사실 우리 도자기 축제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모든 지역 축제가 그렇습니다. 특히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는 특산품 축제예요. 성격상. 근데 이 특산품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먹고 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계획을 짜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아니라 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행사만 하는 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아니, 않느냐.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들은 다 월급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굶든 말든 상관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저기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디어 공무원 있습니다. 반딧불이 축제 예. 같은 거 예. 개발한 박원순 응? 시장 잘하잖아요. 공무원이 예, 잘하는데 예. 축제 같은 거 개발한 거 사실 아니,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축제거든요. 예,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앞에 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썼었던 그 내용 중에 이제 많은데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터디하기 위한 하나의 중에서 하나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화천 요새 예. 하는 거. 자, 화천 산천어 축제는 산천어가 화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할 예. 때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존에 저는 여주 공무원보다 이천 공무원들 훨씬 유능하다. 여기 저 만표 던집니다. 네, 여주 공무원들 정말 노력 좀 해주세요. 여주 공무원들 후져요. 네. 여주에서 도자기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인데 아까 박 사장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이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뭐 예. 그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저도 뭐 나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랄까 지금 무슨 단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너가 관심을 갖고 뭔가를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예. 사실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창간호에 군수님 인사 말씀 예. 이제 보니까 뭐 도자기 도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 지역 특산품 뭐 이런 거 소개하는 글에서도 그런 것도 좀 상당히 큰 잘못이 아닌가. 네. 예, 무슨 저희들 스스로도 지금 뭐 좀 많이 못 뭉치고 있지만 뭐 일례로 이천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유승우 지금 그 네.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뭐 직접 이렇게
뭐 학교까지 다니시면서 그쵸, 트렁크에 도자기 맨날 갖고 다니고 그렇게 예. 되네요. 그렇게 네. 상당히 열정을 그 가지고 정도로? 하셨습니다. 그 시장 맨날 갖고 시절에. 다니는. 근데 물론 뭐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비교해 주세요. 요번에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무슨 심정이 있어 그런지 모르시겠는데 여러모로 지금 뭐 도자기에 대해서는 뭐 아예 지금 묻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가게 가시면 많잖아요. 도자기 조합 이사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야 또?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뚫고 나갈 돌파구들이 상당히 지금 좁혀져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한 명이 바뀌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딱 누굴 보면 서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확 바뀌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아까 이제 그런 사실은 좀 제발. 죄송합니다. 이거 금지 단어를 썼어요. 그 아침에 이제 그걸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를 이제 정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관련 여주 도자기 축제는 봄에 열린다라는 제목, 또 하나는 이제 봄에 뭐 자체 자부담 축제를 하겠다라는. 네. 사실 그 비용 굉장히 열악한 과정에서도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군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도자기 조합으로. 여주 도예인 자부담 축제의 명칭은 여주 도자기 축제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공식 도자기 축제와 혼돈이 있을 수 있어 2011년도에 자체 도자기 축제의 공식 축제명은 여주 봄 도자기 축제, 여주 가을 도자기 축제로 명명하여 추진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얘기가 공문을 보낸 사람이 과장님인가요? 아니요, 공문이 아니고 예. 이제 전화? 전화로 아니, 전화를 과장님이 한 거예요? 계장님이 한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죠. 피해간다? 예. 지금 막? 아니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계장님이죠? 이게 아니고 이거 지금 기자가 말이야. 기자가 뭐 이렇게 아니,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과장인지 팀장인지 불분명한데 제가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확정시켜서 얘기할 수가 계장은 없잖아요.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보고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저는 약간 어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주 도자기 축제는 사실 자발적인 이천도 마찬가지로 광주도 자발적인 축제로 시작된 거예요. 도자기 조합의 축제잖아요. 예. 근데 도예인들의 축제고 그 도예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작권자가 여주군이 됐어요. 정말 이거야말로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 맞아요. 그거 많다라는 거고. 진짜. 도자기 도예인들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주 도자기 될 만하면 축제를 뺏어. 갖다가 도예인들만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 얘기했을 때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사실은 지역의 축제가 도자기 축제 기간 중에 사실 도자기 하는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다른 뭐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어떤 그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역 경제에 어쩌 보면 부양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목소리는 이래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실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큰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예술 감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행사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하면 그 옆에 있는 뭐 패밀리 마트부터 무슨 식당부터 거의 미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뭐 여름에 하니까 뭐 얼음물 바닥나고요. 거기를 다 싹 비워서 사람들이 다 새로 다 채워야 돼요. 그 식당들도 고기가 다 떨어져서 없을 정도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도자기 하시는 분들만 도자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지역의 옆에서 식당 하시는 분, 뭐 가게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먹고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언젠가 여주 포럼에서 이제 이와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주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여주 도자기 축제를 하면은 이렇게 좀 쉽게 보세요. 그냥 도자기 하는 사람들 축제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도자기 축제를 함으로써 그 인플라가 구성되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자기 때문에 왔다가 뭐 주유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하룻밤 잠도 잘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쌀도 사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여파가 큰데 왜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고 너무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진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도자기 하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도자기 하는 분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도자기 요즘에 많이 도자기하는 사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우리가 뭐 옷이라든가 술집도 그렇죠, 고기도 그렇죠, 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추워지는 거잖아요, 사실. 오학 경제가 그럼 오학 경제 엄청 그런 말도 흔들리죠.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프라를 상당히 이 도자기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뭐 특히 아까 군수님 얘기 나왔었는데 군수님도 그런 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 예. 도자기로 인해서 여주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무슨 우리가 아직 사실 뭐 한 목소리는 못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너무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을 넘어가면서 네,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나 줄일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한 시간 넘어가니까 안 듣고 4월 이제 얼마 안 남고 이 도자기 축제가 4월 이제 도자기도 중요하지만 여주 라디오 우리 생명이 중요해. 얼마 안 들어. 아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냐, 여주구는 지금 뭐냐면은 도예인 자부담 축제라고 딱 이렇게 딱 지금 방점을 찍고 있걸라. 그러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거기 또 도자기 축제 할 때 예산 지원을 받으면요 부수비가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수비가 그래도 많이 할인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좀 부수비 부담이 좀 적어서 견딜만 했는데 이거 자부담이라 그러면 이제 부수비 지원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거. 그러면 사람들 많이 참여 못할 수도 있어요. 참여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줄겠죠. 예, 이게 뭐 이런 상태로 간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 4대강 회원은 그 뭐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니 그 돈 좀 쓰면 안 되나? 어차피 지금 그렇을까? 상태가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것도 있겠네. 네, 그 군이랑 자존심 도자기 싸움. 조합이. 근데 그거를 자존심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하신 분은 그 군청의 어떤 이제 직원이시긴 한데 문제는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제가 얘기죠. 생각한 그분이죠. 어떻게 하면은 아니 그래도- 그래도 물어보죠. 그 내가 생각한 그분이에요? 그러겠지 뭐. 아유.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내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군수님한테까지 직접 얘기해서 나온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신문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 사이에 배달들 됐는데 아니 군수님은 지역 경제가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인데 그럴 리가 밑에 있는 있겠어요? 분들이 그럴 네.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단적인 행동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직원은 정규직이잖아요. 군수는 비정규직이어서 아주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직원이.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을이냐 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제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4분을 갖다가 ARS로다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도자기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분들? 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도자기 공장에서 대표자와 가족을 포함해서 한 달에 어쨌든 일하시는 분이 모두 몇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평균치를 제가 대략 내봤어요. 그랬더니 3명에서 5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3명에서 5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하루 일당 일을 하시는 분이든 어쨌든 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 그렇죠.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500개 정도가 되는데 생산업체가 우리 도자기 산업은 도자기 만드는 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전방산업, 흙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물류, 하다못해 그 택배부터 시작해서 후방산업까지 네, 그렇죠. 뭐. 연관되어 있는 그 산업의 규모를 봤을 때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축제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면은 이천시 같은 경우는 약 7억 올해 거 보면은 7억 6,538만 원이 이천 도자기 축제 하나의 축제 예산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여주분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 숫자 얘기하면은 좀 넘어가실 분들이 많아갖고 얼마인데요? 이천 도자 산업 육성 예산 올해 예산입니다. 15억 9,924만 원입니다. 근데 여주구 이게 일개 팀 예산이에요. 사실 도예팀 예산. 도예팀 예산이 2015억. 아니 15억. 그러니까 15억. 이천시가. 진짜요? 15억 9,924만 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천의 도예팀은 15억이라는 얘기잖아. 그 중에서 이제 이천 도자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으로 다 도자기 축제를 포함해서예요. 근데 이제 여주군 거는
제가 이제 다 파악을 못했는데 도자기 축제 예산은 여기서 별개로 하고 보면은 이제 뭐 자릿수가 좀 짧습니다. 이 정도만. 차마 말 아니, 많이 아니 왜냐면은 대략. 계산을 네, 대략. 한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 예.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해. 예, 왜냐면 이 숫자를 갖다 3억? 그리고 계산을 제가 아까 하다가 아직 덜 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예산이 많다고 좋은 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이 4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면 그 전에 지역 축제를 할 때 군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이에요. 그러다 이제 도비가 없어져서 군비만 가지고 이제 4억을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적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제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누구냐면 군의원들이죠. 비정규직이에요. 그분들도. 아니 그러면 군의원들이 예산 늘리라면 늘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예산을 왜 군의원들이 안 늘리죠? 도자기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의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있어도 저는 그거 문화예술계 그 종사하시는 분 한 분도 안 이 계세요. 방송을 듣는 그 도예인분들 그 저희 주변에 군의원 지나가실 때 붙잡고 10분 이상 얘기하시면 그분 예산 늘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반성해야 돼. 이게 다 뭐냐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이게 못나서 그래. 제가 사실은 뭐냐면 여주가요. 사실은 그 여주는 거기 산업으로 보면 이 농사하고 도자기가 두 개 산업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주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오늘 여기 문광가 거기 설명회 갔더니 거기 고구마 쌀 축제 4억 5천만 원. 도자기 4억이더라고. 물론 저 양진영을 뭐냐면 저거 아니, 이거 거기는 싸움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와서 데모해. 예? 예. 군청 앞에서 데모하잖아. 그런 거라죠. 그러니까 5천 저는 데모를 해서 이게 5천만 원이 더 많다로 좀 강력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그 축제 예산을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벌써 10여 년 이상 고정이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계속 감안을 해봐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결국은 이 도예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 아끼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주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 어떤 구조 자체가 이제 가족형이 많은데 그런 구조적으로 열악한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모자르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부습이라는 도예인들 참가비에서 결국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그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김정선 이사장은 아니 참가하면 돈을 줘야지. 참가하는데 삥을 뜯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돈을 안 주면 공연을 안 가, 우린. 근데 왜 그 돈을 주면서 거길 가서 그걸 하냐고.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부습이 안 받는데. 안 받아요. 쌀 축제 할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뭐냐? 문제가 도자기 있어요. 하는 데는 못 나서 그래 못 나서.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네, 이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써서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만들 때 도예인들 사부상을 자부담으로 만들어 왜? 안 우는 아, 저희가 자충우도 아무나 다 아니야. 보고 있어, 지금 막. 우는 아이 젖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얘는 아니지만은 아니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네. 말이고 뭐 다른 노예인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도 보면 뭐 진짜 한 목소리 못 내고 있고 조합이 제 기능 못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 조합 위에 군이 있고 군 위에 재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주는 약간 좀 특수한 환경이 놓여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호랑이하고 용하고 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을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자기들끼리 잡아먹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장 경제가 네, 그렇다는 시장 그 거구나. 도자기 네. 구조 자체가 네네. 좀 그 유능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그 생산 환경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열악해요. 뭐 무슨 자본금이라든가 네. 뭐 환경 뭐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기술은 좋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좀 요소요소에 나눠져 있으면 잘 생산을 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한 군데 지금 밀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부스비 말씀하셨지만 내 돈을 내고 나가야 됩니다. 내 돈을. 예. 안 나가면 그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같이 붙어 있어 갖고 저는 안 된다는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문제는 뭐냐? 아니. 붙어 있으면 뭐든지 장사하는 건 잘 돼요. 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 군에 10억이라는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억을 10만 원씩 다 쪼개서 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정도로 그 밀집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예인들이 직접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는 잘 이해가 여전히 안 갑니다. 그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거죠. 뭐냐면은 여주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나만 살자는 것 이런 게 좀 많지 않느냐. 뭐냐면은 여주 도예인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도자기 많이 잘 제대로 우리는 똘똘 뭉쳐 잘 만들고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우리가 제대로 좀 받자. 이런 걸로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도예인들끼리 또 협력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기 뭐랄까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근데 저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여주 도예인들부터 먼저 다음에 거기 군위원상 같은 군수상 같은 됐던 군비 지원이 줄여주세요. 8억 정도로 안 올리면 거기 그런 이런 정책 거기 예산 지원 안 오면 우리 이거 도자기하는 사람들은 다 기권할까요? 아니 자 이런 걸로 압력을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아니 잠깐만요. 결론 내면 저희가 뭐 경기도청부터 시작해서 여주군 공무원들, 뭐 군수님, 뭐 여주 도자기 조합, 뭐 여주 도예인까지 다 씹었고요. 하다 보니까 다 씹어서 안 씹을 수가 없어. 안 씹을 수가 없어. 기자들도 쉬고야죠. 기자들은 제가 보호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도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 지금 1시간 20분 넘었어. 자, 도예인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도예인들이 제가 가면은 서로 저희보다 훨씬 더 씹고 계세요. 뒤에서 누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은 제발 박수 쳐주시고 물론 잠을 못 주무시겠죠. 배가 아파서 누가 상을 탔어. 그러면은 그래도 고생했다. 그리고 잘했다. 그리고 나도 기다려라. 나도 너 그거 뛰어넘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자세들 좀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가는 데마다 잘난 사람 한 명 있으면 거기 뭐 씹기 바쁘고 그러다가 막 서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뭐 4분 오열이 아니고 여기는 뭐 100분 오열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만약에 어떤 뭐 지금 대외기기관 이제 도자기 조합이라면 도자기 조합으로 좀 단결을 하시면서 좀 목소리 좀 맞춰주시면 이 얘기는 그냥 뭐 쓸데없는 생각이긴 합니다. 네. 도자기 조합 이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시겠네. 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사실 여주 도자기 조합 원제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여주 도자기 조합 원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좀 문제 좀 해결하시고 그러면 여주의 도자기 이쪽 지원이 안 되는가 그 부분에 저는 자체 특히 또 여주 조합 이 부분도 문제 있으니까요. 말만 나오면 쉽네요. 네. 저는 거기 이 여주 도예인들의 그냥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먼저 1차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주 도예인들이 이게 단합할 수 있도록 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도자기 조합의 이사장도 계시고 또 원로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거기 도예인들을 위한 어떤 민주적 리더십 이런 걸 좀 많이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지 말고 따라올 수 있게 좀 민주주의 원리로 조직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힘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도 그렇고 도자재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외부하고 이제 철저히 싸워서 우리 도예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 군수님이 됐던 군의원이 됐던 우리 도예인들은 이제 똘똘 뭉쳐서 지원 안 해주면은 표 한 개도 없다. 이런 걸 그냥 개업품 물고 평상시 얘기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친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도자기 축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아까 원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또 스스로 자정해 나가는 조직이 오래가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정 능력이 없어진 물은 썩듯이 말 그대로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을 갖추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만큼 노력하는 만큼 여주군이나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에서도
이분들이 말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더 도와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만 주민들이 인구가 늘고 더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네. 말씀하시죠. 제 차례입니까?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뭐 오늘 도자기 도예인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뭐 제가 사실 뭐 크게 한 말은 없네요. 뭐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저희 도예인들은 좀 서로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을. 저도 진짜 그거 네. 바랍니다. 예. 당신은 컵을 만드니까 당신은 컵에 대해서 탁 내가 이렇게 존중해주고 네. 뭐 당신은 뭐 항아리 뭐 하면은 그 개개인들이 하는 그 작품들을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을 해주다 보면 화합은 자동으로 옵니다. 근데 화합만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해주다 보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좀 서로들 상당히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씹는 것보다 좀 칭찬이나 이렇게 위로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 우리 도예인들 집 앞에 좋은 일들이 좀 줄지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마치겠습니다. 서기 집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운 바람에 어려워졌어. 아니 제가 이러면 멘트야, 이거. 저는 그런 말을 못 해요. 나 이러면은 내가 위험한데. 말씀하시죠. 글쎄요, 이제 여주가 이제 군이 안 되고 시가 된다고 올해 시가 된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공무원들도 이제 군이라는 협소한 지역에서 협소한 생활하다가 시가 돼서 더 큰 물에서 더 크게 놀아야 되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하는 가장 큰 명분은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옛날에 멸사봉공 하는 마음으로다가 좀 이번 도자기 축제 가지고 벌어진 분기도 좀 해소가 돼서 서로 웃었으면 좋겠고요. 도자기 조합도 도자기 협동조합 아닙니까?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려서 좀 좋은 모양으로다가 좋은 축제 만들어내고 여주 도자기가 예전에 여주경제 중추였는데 요새 좀 쌀에 밀리는 것 같아요. 도자기도 살아나가지고 정말 도자기의 고장, 쌀의 고장 명성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긴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 팀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진 팀장님 그 기타 동호회 다 출동해서 여주 라디오에서 콘서트 한번 하는 거를 추진해 주시고요. 한 3주 시간 드리겠습니다. 3주에 기타 좀 노래들 많이 연습들 하시고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관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 한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지금 막 여기서 추워 죽겠는데 덜덜덜 떨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되면은 좀 넓은데 가서 좀 이렇게 하는 강당 그런 데 어떻게 좀 구해서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주 라디오 좀 들어주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카페 회원 지금 42명이 뭡니까? 42명이 이거 누가 얘기를 하면 뭐야? 우리가 금과옥조 같이 정말 막 입에서 막 다이아몬드 같은 게 막 쏟아지는데 들어줘야지 이거를 안 들어주잖아. 제발 글 좀 써주시고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라도 좀 정말 지금 너무 하시는 주제를 미리 알려줘요. 아니요, 그냥 막 쓰세요. 저희는 그런 거 구해받지 말고 막 쓰시면 그냥 막 얘기하면 이게 준비 없이 나오니까 올 때마다 겁나. 오늘은 아는 얘기를 하는 건가? 생판 모르는 얘기만 하는 가만히 앉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다른 분들 안 나오셔갖고, 너무 섭외도 힘들고 그런데, 쫄지 마시고요. 변호사비는 박 사장님이 된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요. 오늘 도유가 문찬석 장인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